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어제는 미중 간의 무역 합의 큰 틀을 이뤄냈다.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냈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또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 50분쯤 나온 소식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각 교역국에다가 2주 내로 일방적인 관세율을 설정해서 서한으로 보내겠다. 네. 이제 각 테이블마다 손님들한테 이제 계산서 보내겠다 이 말이죠. 청구서, 예, 맞아요. 예. 네, 이제 2주 내로 일방적인 관세율을 설정해서 네, 서한을 보낼 2주, 예정이다. 2주 후 같으면 7월 9일이 아닌데. 네. 그죠? 그렇죠. 2주, 그래요? 2주 네. 내로. 그 전에 빨리 결정해서 보낸다라는 거 1, 2주 내로 결정해서 근데 일방적인 관세율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자, 미국, 관세 무슨 합의가 나온 거죠 지금? 중국하고요. 네. 중국하고 히토류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도 사실 트럼프가 그 트루스 소셜에 올린 내용이에요. 아직 중국 쪽에서는 어떤 입장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트루스 소셜의 그 소문자 대문자 구분을 전부 대문자로 쫙 한 그거. 네네네. 거기에 이제 그 트럼프가 예. 그 큰 틀 이제 프레임워크를 합의를 이뤄냈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일단은 중국이 히토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업프론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중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히토류를 공급하기로 했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은 중국 유학생을 받을 거고. 히토리하고 중국 유학생하고 뭔 상관이에요? 1대1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 규제 이런 게 있지 반도체 규제 완화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또 시장에서 이런 해석도 해요. 이게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네. 물밑에서는 다른 이제 그랬을 그랬을 거아닌가? 수도 있다. 사실 누가 봐도 유학생하고 히토류 이건 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야, 이거 시장에서 이거 계속 버텨 나가려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이제 관세 얘기는 쫓아가기도 싫고 살펴보기도 싫어지죠. 지치네요. 그러게요. 예,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잖아요. 쏟아내고 예. 일관된 그거는 없고. 알겠습니다. 참, 보고 싶던 사람이 오늘 나오시네요. 그로스 리서치 한용희 네. 수석연구원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뉴욕장 살펴보기도 전에 네. 한번 전화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 머스크 형이 왜 그때 그렇게까지 했는지 뭐랍니까? 왜 그랬답니까? 아니 아까 방송 전에 카더라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썰이야. 썰. 네. 그 썰은 썰 있고 이제 공식적인 거는 아무도 모르죠. 이제 그렇죠. 어떤 내용이 네, 오갔는지는 네, 아무도 네. 모르는데 이게 계산된 거였다 그런 썰은 있지만 그냥 썰은 썰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충격을 좀 받았던 것들은 현직 대통령한테 그렇게 전 제일 충격적인 게 이제 앱스타인 명단에 있다는 게 제일 충격적이었고. 그 관련 또 동영상도 살짝 올렸다가 네. 나중에 삭제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 다 삭제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지난주 주말이었죠. 그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갈 때. 그 장은 마감됐고 하다 네. 보니까 그 미국장 기준으로 우리나라 현충일이었으니까 너무 놀랬죠. 그래서 그렇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매도를 해야 되나? 그 비중을 줄여야 되나? 예. 그런 고민을 하긴 했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당시에는 누구나 그런 고민을 할 만한 어떤 네. 폭발력 있는 사안이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올해 투자하신 테슬라 주주분들은 많이 나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저도 오래되긴 했지만 사실 일단은 그래서 저는 평단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300 이상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이너스가 이미 10% 찍혀 있는데 예. 여기서 마이너스 그때 15% 마이너스 15% 찍혔을 거예요. 그럼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15%면 불안하거든요. 그런 이슈가 나오면. 그래서 사실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걸 버티려면은 그런 노이즈들을 버티려면 또 평단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또 반등을 하긴 했지만 과연 지금 결론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냐?
조금은 기다리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저는 일단 로보택시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자면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형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로보택시는 지금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테슬라가 이제 아예 그 다 잡아먹을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웨이모 같은 경우는 라이다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차량 한 대 만드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1억 넘게 들어가는데 로보택시 2인승 같은 경우는 3, 4천만 원 비싸봤자 지금 환율 곱해도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계산이 안 되니까 그들을 죽여버리려면 내가 싼 단가로 만들어서 가격을 낮춰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쟤네 현금 다 소진할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치킨 게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로보택시 단가가 우리 돈으로 3, 4천. 그 정도 나올 겁니다. 네, 그럼 가격 차이가 엄청 나는데요? 엄청납니다. 그것도 원래 웨이모 같은 경우는 제규어 아이페이스라는 모델을 가지고 네. 개조를 해서 만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라이다 센서가 이게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거를 설치해서 하는데 사실 제규어 입장에서는 아이페이스가 잘 안 팔리는 차량이에요. 미국에서도. 떨이하니까 좋죠. 대신에 싸게 주겠죠. 대량 구매하니까. 근데 그래도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이 1억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라이더 센서가 너무 비싸니까. 예. 근데 그럼 상대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6월 22일에 이제 그 로보택시는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22일이 아니고 이번 주에 원래 하기로 됐던 거 아닙니까? 12일 12일. 오늘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거고요. 예. 원래는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건데 어제 이제 정정이 됐던 거는 그 로보택시 공개 언제 하냐 뭐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지금 X에서 그 잠정적으로는 6월 22일에 한다. 그리고 그것도 잠정적입니까? 네. 근데 일단 안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안전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는 변경될 수 네,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공장에서 출고된 테슬라가 스스로 운전해가지고 고객 집까지 가는 거는 6월 28일이다라고 했는데 본인 생일이잖아요. 네. 근데 무슨 말이냐면 또 트럼프 생일이 내일 모레일 거예요. 6월 14일. 네. 네. 그래서 좀 그 다음 6월 날은 시진핑 주석 생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6월 달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주요 인사들 생일이 다 몰려 있네요. 네, 6월 근데 로보택시까지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네. 6월 28일이기는 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장에서 출고된 차가 그 튜닝을 거치지 않고 소프트웨어 튜닝 거치지 않고 그냥 고객 집까지 알아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이 되냐면 미국 내에서는 FSD를 키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탁송진을 가거나 탁송을 배송받거나 하잖아요. 뭐 2, 30만 원. 예. 근데 가까운 거리에 테슬라 매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저거 딸깍 해가지고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용이 또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기서도 비용 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통 과정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지금 자율주행차 허가 업체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일단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율주행차 운영사 하는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ADMT고 여기가 모회사가 폭스바겐입니다. 그다음에 AV 라이드라고 여기는 AV 라이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셔널 이게 현대차에서 하는 거죠. 계속 아이오닉 가지고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웨이모가 구글. 그다음에 테슬라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죽스 네모난 박스차 같은 거 돌아다니는데 그게 아마존에서 하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이번에 공식 등재가 됐기 때문에 오스틴에서 빨리 출시될 가능성은 임박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일전에 한번 그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어제 로보택시 영상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스스로 공도에서 사유지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공도에서 돌아다니고는 있는데 지금 옆에 그 앞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미 돌아다니고 있고 근데 밑에 하단에 보시면 글자가 써 있잖아요. 네. 저 글자가 뭐냐면 로보택시라는 글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그 LA 지역에서 한참 그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있고 여기에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주방위군 해병대까지 투입하면서 강경 진압을 하고 있다 보니까 폭동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타겟이 된 게 구글의 웨이모였어요. 네. 예.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테슬라하고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게 이 썰이긴 한데 예.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을 예. 드리자면은 이제 일전에 트럼프랑 일론이 같이 합쳤을 때
어쨌든 미국에서는 민주당 쪽은 이민자를 불법 체류자들도 이민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네, 입장이었고 네. 공화당은 트럼프가 그걸 강경하게 내쫓자 해서 장벽 설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받았던 거는 물론 뭐 이거랑 다르지만은 그때 뭐 나치 경례다 뭐 이래가지고 뭐 테슬라 매장 불타고 뭐 사이버도 불타고 막 이랬었는데 이번에 그런 썰이 있는 게 네. 잠깐 헤어졌다가 테슬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 화해하는 그림을 만들자라는 그런 썰이 있기는 했었는데 네네. 그거는 그냥 재미로만 좀 들어주시고 어찌됐건 그 구글 네, 웨이모를 구글 웨이모는 불지른 거는 네, 많이 이게 탔습니다. 트럼프와 이게 빅테크 간의 협력에 대한 상징물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시위대가 그걸 표적으로 했다라는 얘기는 이미 더 널리 알려진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테슬라가 불타는 것에 대한 최소화를 하는 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기는 하죠. 그래서 그렇죠. 일본의 피해는 좀 많이 없었습니다. 네네네. 사실 그래서 좀 다행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짚고 가볼게요. 이 머스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 전기차에 대한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뭐 바이든 정부 때부터 보조금이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머스크는 테슬라 전기차에 무슨 정부 보조금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조금 없이도 가능합니까 테슬라 경쟁력이? 옛날에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예? 지금은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그게 또 테슬라 또 머스크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거는 2021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를 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네. 그때 전기차 보조금이 필요하냐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글쎄, 저도 2021년부터 그게 얘기를 기억이 했었고 나요. 네. 그다음에 전기차 그럼 충전소는 어떻게 하냐 네, 네. 그거를 빗댄 게 뭐였냐면 주유소 짓는데 보조금이 왜 필요하냐 아하.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건 동의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 시장을 커지기 위해서는 사실 보조금이 필요하기는 한데 저는 이미 시장의 인식은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예. 지금 다음 차는 뭐 살래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그냥 전기차 난 절대 안 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면은 지금은 나 전기차 살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확연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조금은 사실 그 인식이나 패러다임을 바뀌는 데 사용이 되지만 예. 지금은 시장이 확장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그걸 반대하는 거죠.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그걸 하는 게 더 좋기는 하죠. 네네. 왜냐?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니까. 예. 근데 그 보조금이 있으면 그 일론은 사실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보조금이 있으면 적자 기업도 계속 보조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좀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은 어쨌든 치킨 게임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죽는 업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생명 연장이 되는 걸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없어도 된다라고 없어도 생각을 된다. 합니다. 네. 왜냐? 지금 테슬라 모델 Y 보면은 한 4만 달러 이 정도 되거든요. 물론 네. RWD 차량으로 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RWD 차량이 LFP 들어간 게 이제 한 5,299만 원 뭐 이렇게 하긴 RWD요? 네네 그 정도 하긴 하는데 보조금 받으면 한 4천 후반에서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RWD가 뭔데요? 그러니까 후륜구동. 후륜, 리얼. RWD. 네. 후륜구동 모델인데 그러니까 롱레인지는 조금 멀리 가고 배터리 4만 개 배터리 쓰거든요. 근데 좀 멀리 가고 모터가 조금 더 오케이. 출력이 좋아서 제로백이 좀 빠른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그럼 이제 5천만 원 정도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소비자는 여기서 보조금을 주면은 뭐 4천 후반이나 5천 초반 이렇게 될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연기관 차 사더라도 얼마 정도 합니까? 옵션 다 넣으면. 그 정도는 하죠. 그 예, 정도는 예, 사실 차값이 예, 많이 예, 올랐으니까. 예.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지금 저도 전기차 타지만 예전에는 이제 한 월에 50만 원, 60만 원 썼다라고 하면은 지금 10만 원도 안 쓰거든요. 비슷한 오케이. 거리를 갈 때. 이게 다른 거죠. 유지 비용이. 그러면 그 인식들이 이제는 바뀌었다 많이. 그래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두 머스크의 관계가 완전히 최악으로 달했을 때 서로 이제 주고받은 공방 중에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또 이렇게 약간 위협구로 던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스페이스X하고의 정부 계약을 없던 일로 하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스페이스X 같은 데도 어떻게 보면은 정부와의
정부와의 그 일이 필요하고 또 정부의 보조금도 많이 중요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스페이스X도 타격이 있죠. 타격이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TSMC 같은 역할. 왜 그러냐면 TSMC가 을이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네, 네. 근데 우리가 을이라고 봅니까? 그거를? 그거 아니죠. 을이라고 안 보죠. 예. 그래 결국은 농약 없어도 돼. 어디서 결국은 그 만들 말씀은 건데? 그거네. 네. 뭐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위협이네요. 어렵죠.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팔컨 9은 우주 정거장으로 가는 유일한 운송 수단입니다. 네. 미국에서 그거 안 띄우면은 지금 우주 못 정거장에 가요. 있는 우주인도 못 데려오네요. 못 갑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그때 트윗을 했던 게 네. 대통령님 명령으로 팔컨 9 해체하겠습니다. 협박이죠, 일종의. 예, 예. 그걸 을이라고 봅니까, 우리가? 갑 같은 을이라고 보죠, 그거를. 그래서 사실 스페이스X는 유일한 운송 수단이기 때문에 갑 같은 을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화당에서 강성 지지자들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스페이스X를 정부 귀속으로 해야 된다. 근데 현실성은 없긴 하죠. 행정명령 통해서 정부 귀속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화해하다 보니까 다시 뭐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쭙는 이유가 참 이렇게 이례적으로 세게 부딪혔고 두 사람이 그것도 뭐 만만찮은 사람들 두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테슬라의 향후 이제 운명 뭐 심지어 주가 그리고 또 많은 또 국내 테슬라 주주들 때문에 이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강한 생각보다는 빨리 이제 반등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진짜 두 테슬라와 즉 머스크와 트럼프 간에는 이제 더 악화되기보다는 이 정도로 마무리되고 주가 또한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같은 최근에 봤던 그 저점 이하로는 뭐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 나름대로 좀 전략이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지금 테슬라 주가가 326달러여서 네. 아직까지는 저는 300달러 이상에서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최근에 367달러 찍고 나서 최근에 조정받은 게 고점이 얼마 그거였죠. 네. 맞아요. 많이 네. 올라오긴 네. 했죠. 근데 또 여기서 저는 무조건 매수를 해라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 네. 지금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네. 또 반등이 또 급하게 나오긴 했잖아요. 저는 항상 여기서 뭐 제가 5년 나왔나? 여기 빚에 예. 항상 말씀드린 거는 안정권에서 내가 마음 편할 때 사는 게 오래 버틸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그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또 장점이기도 해요. 기관 투자자나 이런 매니저들은 항상 1년마다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네. 그 매번 얘기하는 윈도우 드레싱 같은 효과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적인 면에서는 매력적으로 가져가는 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저는 일단 지켜보시고 테슬라 로보택시가 정말로 이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오고 사도 늦지는 않다. 왜냐면은 우리 매번 달려갈 때 그때 12월 달 뭐 이럴 때도 항상 이제 300달러 밑에서 좀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200달러 초반까지도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봤으면 그럼 그때 400달러에 사라고 했으면 거의 마이너스 50%인데 그럼 그걸 과연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버틸 수 있을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테슬라의 앞으로 주가 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건 말씀 주신 로보택시 있겠고 그리고 또 옵티머스도 네. 있을 것 같고 또 ESS 있잖아요. 어떤 거를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 일단 이번에 ESS는 예. 메가팩이 캘리포니아 라스럽에서 15,000번째 생산을 했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좀 고무적인 성과입니다. 이거 15,000개를 했다라고 하면 한 대당 가격이 거의 뭐 3, 40억 하니까 그러면 메가팩 쪽에서도 이미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저기도 뭐 수조 원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가장 근접한 거는 일단 로보택시입니다. 로보택시가 확인이 돼야지 네. 어쨌든 주가가 더 한 단계 업사이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옵티머스. 옵티머스. 옵티머스는 좀 먼 얘기긴 합니다. 네. 근데 이번 주에 그 옵티머스 부사장 밀란 코박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품으로 돌아간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항상 뭐 다른 데 이직하는 것보다 그 여러 가지 글을 쭉 남겼는데 사실 테슬라 근무 환경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 거의 24시간 거의 일주일 내내 일하고 네네. 그 엔지니어들은 거의 갈려나가거든요. 대신 보상이 확실하죠. 테슬라 주가 올라가면은 거의 백만장자들 많이 생기니까. 금융치료가 네, 확실하네요. 금융치료 네. 확실하죠. 네, 모든 빅테크 업체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왜 실리콘밸리로 가겠습니까? 이게 스톡옵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연봉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이 회사를 키워가지고 스톡옵션으로 내가 받으면 수십억을 만들 수도 있는 회사가 거고.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블루칼라 노동자들 계속 시간 줄여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엔지니어들은 지금 24시간 공장에서 자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밀란 코박이 퇴사한 이유는 이제 가족하고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향수로 남아있을 수 있는 단점은 있죠.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근데 퇴사를 했는데 일단은 항상 이 퇴사가 좀 잦습니다. 네네. 근무 환경이 좀 힘들면. 네. 근데 그럼 책임자가 누구로 됐냐? 테슬라 AI 그 옵티머스 새로운 책임자는 이제 아쇼크 엘르스와미.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만든 거의 초창기 직원입니다. 아. 그래서 이해도가 좀 높고 지금 FSD를 거의 많이 만들게 된 도움을 준 사람이긴 한데 지금 엘르스와미가 이제 책임자를 맡게 됐고요. 저는 순항할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결국에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하드웨어나 액추에이터 이런 것 구동기, 뭐 네. 감속기 이런 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돌아가려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프트웨어에서도 FSD가 어떤 데이터 라벨링을 해야 될지, 카메라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다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엘스와미가 맡아도 저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네요. 지금 보시는 저런 게 다 데이터 라벨링입니다.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엔드투엔드로 바꿔서 스스로 인식하게 한 게 FSD고요. 그래서 참 잘 맡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좀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한국에서? 네, 그 지난주에 토요일 날 트럼프랑 일론이랑 엄청 싸울 때 네. 한국 공식 홈페이지가 좀 바뀌었거든요. 하나 바뀐 게 FSD가 곧 출시할 가능성이 좀 있다. 우리나라에서. 네,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오. 왜냐면 저거 원래 없었거든요. 예. 풀셀프 드라이빙 구현 기능, 예. 감독 버전. 예. 저거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저걸 떴다라고 하는 거는 조만간 좀 출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연내. 그러면은 감독 근데 버전으로는 저거는 우리 한국에서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또 승인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도 했어요. 국토부에서는 네. 굳이 막지는 않겠다라고 언급은 한 번 그래요?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뉘앙스가 어떻게인지는 사실 그건 좀 파악해봐야 되는데 저 준비되어 있나? 사고 났을 경우에 어떤 뭐 골치 아픈 거 많을 텐데. 저는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더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이? 근데 무감독 버전이 아니라 감독 버전이라고 하면 네. 어찌 됐건 음, 사고 났을 때는 어쨌건 사람 책임이 있죠. 예, 그게 되는 거죠. 왜냐- 무감독 버전은 네.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운전을 하는 제가 어디 논문에서 보기는 했는데 이제 사람이 그 지금 자율주행을 하면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랑 네. 운전을 하면서 시야를 인식을 하는 거랑 피로도 차이가 엄청나죠. 엄청나게 예, 크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감독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의 피로도는 훨씬 줄었을 그럼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차 막히고 이럴 때. 네, 차 막히고 할 때. 물론 핸드폰 같은 거는 보진 못하겠지만. 네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보는 거랑 TV처럼 보는 거랑 내가 피해야 되는 상황을 다 인식하는 거랑은 피로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감독 버전이 나와도 사실 선택할 소비자들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번에 브레이크 바뀌는 앞에 발만 살짝 좀 대기하고 있기만 하면 그렇죠. 예, 훨씬 편하긴 하죠. 예. 사실 그 크루즈 쓰는 것도 사실 그것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연내에 좀 좋은 소식이 한국에서도 좀 들리지 않을까. 그 브레이크 앞에 발 살짝 대고 있는 거 그거 진짜 힘든데. 그게 사람 무릎을 상하게 하는데. 네. 아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자율주행이면은 약간 뭐 편하게 물론 좀 내려놓고 편하게 예, 예. 내려놓기는 할 수 근데 있죠. 이제 오케이. 긴박한 조금 이따 상황에서. 테슬라 얘기를 조금 더 한다 치더라도 조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어제는 CPI 뭐
디테일하게 따지면 좀 의심의 눈길도 갑니다만 어쨌거나 CPI 좋게 나왔다고 볼 수 있고 네. 물가가 뭐 상승률이 낮아졌으니까 둔화됐으니까 좋다고 볼 수 있고 뭐 디테일한 내용도 또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협상됐다고 뭐 대문자로 막 디립다 올리니까 미국 네. 대통령이 아, 그런데 빠졌단 말이 장이. 그리고 애플이나 네. 이런 쪽 어떤 대중국 사업이 중요한 뭐 엔비디아나 할 것 없이 조금 이제 그동안의 반등에 이제 약간 무거운 조짐이 보이고 전고점 얼마 안 남았어요. 지수 차원이나 개별 종목이나 여기서 이제 약간 어떤 뭐 고비가 왔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다 됐으니까 하반기 어떻게 보세요, 우리 한수석은 제가 이번에 관세만 무난하게 또 넘어가면은 그 어제 베센트가 그 관세 관련해가지고 발언해가지고 또 시장이 하락했던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중동 리스크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좀 일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일단 CPI 잘 나오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 CPI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CPI 전체 다 이제 예상치를 다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그때 온건해서 좋았긴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거는 좀 문제다. 주거는 왜냐하면 전월 대비해서 0.3% 상승한 게 결국에는 CPI 상승 주된 원인. 네. 그러니까 가중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상승해도 가중치 때문에 이 정도 크게 상승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는 거는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그럼 하락 면에서는 뭐가 있었냐? 항공요금이나 뭐 중고차, 신차, 의류들 보면은 생각보다 괜찮았죠. 왜냐? 마이너스 0.4% 하락했거든요. 근데 관세 때문에 관세 매기고 미국으로 들어올 텐데 지금은 들어와 있을 텐데 이게 0.4% 하락했다라고 하는 거면은 생각보다 물가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다음에 식료품이 계란 가격이 여전히 좀 전년 대비해서는 좀 아직까지 좀 높은 점은 있었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3.5% 감소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CPI는 좋았는데 그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하신 그 베센트가 얘기했던 게 7월 8일 무역 협상 마감일 연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무역 장벽이 남아 있을 경우에 7월 9일 날 재도입하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시장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관세만 잘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시장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참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이제 자꾸 듣고 있으면은 방금 이렇게 한수석이 소개했던 그 베센트 장관의 발언만 하더라도 이제 듣고 있자면 짜증이 나요.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유예했다가 이제 7월 9일 됐으면 그러면 협상이 되거나 어떤 뭐가 진전이 없었다면은 애초대로 그러면 관세를 때린다든지 또 관세 유예를 연장한다든지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진짜 굉장히 폭력적이고 관세 정책이라는 게 진짜 폭력적이고 쪼잔해요. 아 이제 진짜 보고 뭐 있으면 이걸 갖다가 네. 뉴스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분석하고 듣고 영향이 어떨까요 하기도 자존심 상하고 솔직히. 시간 지나면 알맹이 없죠, 사실. 그러니까. 네. 예. 그럼 호가 볼까요? 네. 네,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2,915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0.3% 오름세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89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4만 2,500원, 24만 4,500원까지 나오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합 예상되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29만 3,5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91만 6천원. 현대차입니다. 오늘 0.5%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0만 2천원. 어제 2% 강세를 나타내면서 시가총액 6위까지 다시 올라왔죠. 오늘 추가적인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기아는 보합 예상됩니다. KB금융 1.8%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0만 5,2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HD 현대중공업 오늘 0.9%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42만 2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최근에 사흘 연속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1%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41만 2,500원. 이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HLB,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호가에서는 일단 보합권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젤도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7만 원. 파마리서치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펩트론이 오늘 1.5%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하다가 어제 일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등 좀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리가캠바이오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가 1.3%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6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4분 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어제 사실 코스닥 그럼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네.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이제 3,000포인트 뭐 800선 일단 좀 바짝 다가온 상황이니까 좀 기대가 되네요. 예. 지금 뭐 이 상황에서야 뭐 미국이 숨고르기를 네. 하든 쉬든 말든 우리야 지금 이제 사실 기술적으로야 딱 짚어지는 거침이 없죠. 코스피가 지금 이 상태로 3천을 간들 3천까지 쭉쭉쭉쭉 뭐 며칠 걸려서 갈지 몰라도 간들 이상할 네. 게 없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상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그림이 됐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니까 일단 뭐 야간 선물 흐름에서 미국장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는 오르는 걸로 마치고 끝났으니까 개장 초는 저렇게 나오겠는데 오늘은 후반까지 한번 봐야겠네요. 옵션 만기니까. 네. 네. 그리고 환율이 확실히 1,360원 아래로 살짝 발은 담갔습니다만요. 1,360원이 한 번만에 결정 나는 레벨은 아니네요. 다시 또 이렇게 환율이 약간 위로 오르는 그런 상황 되어버렸습니다. 보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은 최근에 한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생각보다 빠르죠? 가는 게. 네, 생각보다 좀 놀라긴 했습니다. 오늘 지금 호가에서도 지금 네. 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3천 보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주변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때요? 이렇게 체감이 된대요? 어때요? 사실 이게 성향마다 좀 다르기는 예. 한데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은 체감을 많이 하시는 것 그렇죠. 같고 대형주. 네. 그 중소형주 중에서 지금 섹터 조금 잘못 고르신 분들은 아직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고 왜냐면 이미 한번 지나간 뭐 조선주 아직 조선주 좋게 생각하는데 네, 네, 네. 주가로 따지면은 네. 한번 너무 높았다 보니까 높게 잡으신 분들은 조금 소외되신 것 같고 근데 그 중에서도 높게 갔는데 더 날아간 거 방산. 네, 방산. 네. 방산은 어나더 레벨이 좀 됐죠. 네. 그래서 방산은 이제 뭐 폴란드 이제 2차 계약분까지 좀 그럼. 납입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대규모거든요. 이것도. 네. 그래서 지금 K2전차, 흑표전차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전쟁 끝나진 않았잖아요. 예. 지금 거의 드론전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방산 무기는 계속 필요할 것 같다는데 폴란드가 필요하면은 근처에 있는 또 루마니아나 뭐 북유럽 국가들 이렇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K 방산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 미국의 탱크로 따지면 네. 그 에이브람스나 아니면은 그 KMW 이런 쪽이 있는데 수주 납기를 못 맞추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또 가격이 비싸요. 제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가 거의 흑표전차 대비해가지고 거의 1.5배에서 2배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의 에이브람스 탱크 같은 경우에는 항공유를 써요. 이게 네. 항공유를 쓰다 보니까 예. 유지하는데도 비싸죠. 디젤유를 쓰는 게 아니고 항공유를 쓰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거 하는데 원래 미제가 비싸요. 미제. 미제 오랜만에 듣습니다. 미제. 어제부터 저희 컨셉입니다. 아, 지금 주식도 미제가 편해요. 좀 터져도 미제 주식은 좀 들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 미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산 쪽은 이제 유럽 쪽으로 수주가 쭉 확산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뭐 탱크뿐입니까? 요즘 이거 KF-21 같은 전투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가성비 측면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권적 혹시 좀 관심 가지셨어요? 개인적으로?
예, 증권주는 저는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담으셨어요? 저는 사실 국내 주식 투자는 많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발간하기 때문에 약간 제약이 있나요? 국내 거는? 뭐 사실 겹치는 게 좀 조심하긴 하죠. 사실. 물론 이제 사전에 고지를 하고 그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되긴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고려- 국내 계장 확인하고 이야기 이어가 보죠.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6월 10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사실 간밤 뉴욕 증시 일단은 뭐 좋은 소식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CPI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좋은 소식이었죠. 이 가운데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제 큰 틀에서 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냈다라는 소식도 좋았습니다만 시장은 글쎄요 좀 무덤덤한 반응이었고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3대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호가 분위기 좋아 보였는데 양시장 일단은 좀 보합 출발이네요. 혼조 출발. 코스피가 2,909포인트. 지금 6거래일 연속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죠. 코스닥도 지금 보합권으로 786, 양시장 혼조 출발, 보합 출발이고요. 시가초의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은 좀 떨어집니다. 59,700원, 이 가운데 SK하이닉스는 1.6% 올라갑니다. 24만 4천 원이고요. 두 종목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락합니다. 103만 9천 원, LG에너지솔루션 보합이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1% 넘게 올라갑니다. 92만 1천 원, 어제 3% 떨어졌는데 하루 만에 낙폭을 또 빠르게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가 소폭 올라갑니다. 지금 20만 1,500원, KB금융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소폭 올라가네요. 49,200원. 기아가 올라갑니다. 97,400원. HD 현대중공업 소폭 오름세로 41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소폭 하락합니다. 지금 40만 6,500원. 에코프로비엠은 올라가네요. 9만 5천 원이고요. HLB가 떨어집니다. 52,700원. 에코프로 보합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28만 3,500원이고요. 휴젤이 1.4% 올라갑니다. 37만 2,500원. 파마리서치도 오름세 52만 3천 원이고 펩트론도 상승합니다. 19만 3,500원. 리가캠바이오 떨어지고요. 클래시스가 지금 1% 이상 상승합니다. 6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주름 굉장히 좋아요.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소식을 필두로 원전주 전반적으로 온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4% 강세 보여줍니다. 지금 53,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한전기술이 8% 강세입니다. 77,100원. 그리고 BHI도 4.8% 올라가고요. 우진엔텍도 지금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 이 가운데 보성파워텍 4% 이상 올라갑니다. 3,330원. 그리고 DLENC 한신기계도 각각 1%, 4% 오름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주 흐름 좋고요. 그리고 건설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현대건설이 지금 5% 가까이 올라갑니다. 75,700원. 그리고 대우건설도 2% 강세입니다. 4,530원이고요.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오름세고 DLENC도 상승세고요. GS건설도 1.8% 상승하면서 2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선주 오늘 좋습니다. LS 마린솔루션 14%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LS 마린솔루션은 국내 최대 해상폭력 프로젝트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LS 마린솔루션 흐름 좋고 대한전선도 3% 강세고요. 16,840원, 가온전선, 일진전기도 2% 이상 올라갑니다. 대원전선, LS 에코에너지도 각각 2% 이상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북경협주가 좀 움직이네요. 아마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좋은 사람들이 18% 급등합니다. 그리고 인디에프도 10% 이상 올라가고요.
JST나도 지금 12% 급등합니다. 3,560원. 현대 엘리베이터도 8% 강세고요. 인지컨트롤스, 제용솔루텍, 조비, 남광토건 다 올라갑니다. 일신석재, 한국석유 다 9%, 7% 강세입니다. 뭔가 정부 정책에는 기대감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빠른 좀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379억 원, 310억 원 매수 5위고요. 기관은 695억 원 매도 5위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463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46억 원, 2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진 상황인데 달러 환율 오늘 많이 떨어지네요. 6원 하락한 1,36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네, 뭐 오늘은 예. 원전주, 뭐 남북 경협주 흐름이 좋네요. 전력, 전선 쪽까지요. 그래도 기존에 뭐 원전이나 이런 쪽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쪽이 여전히 힘이 있네요. 네, 방산주도 좋아요. 예, 하나 그러네요. 에어로스페이스도 예, 그렇고. 그렇고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지수 플레이 하는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삼성전자만 이렇게 6만 벽을 넘어서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면은 3천은 금방 땡기겠는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다만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로 쏠리는 수급 때문에 다른 쪽에서 또 이렇게 뭐 못 갈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 알겠습니다. 아니 그 엔비디아 네. 그 개발자 컨퍼런스 있었잖아요. GTC 파리 기존. 네네, 파리에서 있었던 예, 거 파리에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서 양자 컴퓨팅을 또 얘기해가지고 네. 미국에서는 뉴욕 증시에서는 관련주들이 움직였거든요. 네. 그 이게 불과 5개월 만에 좀 반전이 이루어졌는데 예. 1월 달에는 양자 컴퓨터 상용화되려면 30년 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불과 그게 1월 달이었으니까 지금 그러니 5개월 예. 만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좀 가냐면은 그러니까 블랙엘 GPU랑 같이 섞어서 가는 거 네. 이렇게 좀 가는 건데 25년 현재 기준으로 이제 엔비디아는 그 블랙엘 200 칩 위에서 자사 전체 양자 알고리즘 스택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GPU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양자 컴퓨터랑 고전 컴퓨터라고 하거든요. 네. 고전 컴퓨터랑 양자랑 하이브리드로 섞어서 간다라는 거죠. 일단은 양자 자체가 상용화가 아직은 안 되어 있으니까. 네. 근데 가장 저는 아직까지 좀 빠른 거는 이제 아이온큐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양자 컴퓨팅하고 AI 연결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젠슨 왕이 여기서 또 어떤 언급을 했냐, 5년에서 10년 내 실용적 양자 컴퓨터가 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불과 이제 몇 개월 만에 이제 좀 바꾼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어제 양자 주식들이 다 간 거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사실 테마주로만 네. 가는 거는 이제 엑스게이트, 엑스게이트. 네, ICT, 뭐 네. 드림 시큐리티 보안주들 네. 뭐 이렇게 좀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혹시 한수께서 저 팔란티아 테크 한번 보셨어요? 네, 오늘 플란티어. 신고가 썼습니다. 네. 네. 이미 신고가 썼는데 네. 이쪽은 그냥 계속해서 뭐 달린다의 한 표입니까? 뭐 주가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팔란티어는 계속 기업들한테 쓸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AIP가 한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AIP가 뭐냐면 그 팔란티어 자사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팔란티어 썼으니까 매출이 이만큼 증가하고 효율성이 이만큼 증가를 했어요라고 나와서 약간 리뷰하는 형식, 네, 네. 자랑하는 형식의 그런 건데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 리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예, 흔히 말하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안 쓰면 뒤처지겠다. 이런 게 저는 계속 듭니다. 네. AIP를 볼 때마다 팔란티어가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 그 워프 스피드, 제조업에서는 워프 스피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 그럼 제조업에서 혁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워프 스피드를 사용한 제조업체랑 아닌 제조업체랑은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리뷰들이 하나씩 도입되다 보면 경쟁사 쟤네가 하는데 우리가 안 해? 야, 빨리 하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 부분만 아니고 민간 부분에서도 사업성이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미증시 쪽 아직 중점적으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요즘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 많이 해주세요? 조언이요? 네. 아, 이제 국내 증시 여쭤보기 전에 좀 궁금해서요.
왜냐면 빅테크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이제 그만큼 많이 비싸졌고 네. 한번 꺾인 다음에 또 전고점 근방에 왔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하죠. 예, 예. 공감은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좀 기업마다 좀 얼마나 이 테매, 그러니까 전체 시장 규모에서 가져갈 수 있는 비중이 얼마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직 먹을 게 많이 남아 있는 시장은 성장할 가능성은 높고 뭐 그게 AI 쪽. 뭐 AI도 그렇지만 오늘 오라클 보세요. 아, 실적 발표하고 예, 예. 나서 애프터장에서 7%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아직도 남아 있네. 여전히 성장주 쪽. 그러면은 오라클 그래. 야 이제 추론으로 간다고? 그럼 추론 수요가 엄청나 있구나. 엔비디아 더 수요 늘겠죠. 추론용 AI. 네. 예. 그럼 비만 치료제 이제 시작인데. 아, 그럼 비만 치료제에서도 3중 가는 회사들, 경고용으로 가는 회사들 이거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빅테크로만 따지기는 좀 어렵고 네, 네. 상세한 그 산업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래저래 따져도 뭐 실적 합니다만 실적보다도 그 주가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한번 확 가주는 거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어떤 기대감 예. 그리고 내러티브가 그럴듯하면 가는 건데 네. 아니 위에 어떻게 갖고 오신 게 그거네. 생각 의외의 업종을 갖고 오셨네 오늘. 오늘 산업 보고서. 예, 네. 산업 네. 보고서. 의외 이, 업종이에요. 의외 이 와중에 이거 네. 성장성 차원에서 기대해봐도 될 만한 걸까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제 산업 보고서를 발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산업 보고서는 그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네, 카지노인데 일단은 저희가 쭉 이렇게 한 8페이지 정도 이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카지노는 저는 우리나라는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파라다이스나 롯데관광개발 주가를 보시면은 쭉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근데 강원랜드는 내수 내수 쪽이니까. 쪽이죠. 네. 네. 근데 왜 성장하느냐? 최근에 서울 쪽 돌아다녀 보시면 네. 관광객이 엄청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을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카지노 산업은 대부분 호텔 리조트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관광 산업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강원랜드를 제외하면 모두 이제 외국인 전용 그렇죠. 카지노입니다. 근데 카지노 업체는 뭐에 좀 민감하냐? 드로백에 민감하다라는 거죠. 네, 드로백. 그 손님이 와서 네. 칩으로 게임을 하려면 칩으로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바꾸는 게 이제 드로백입니다. 칩을 현금으로. 네, 현금으로랑 바꾸는 게 예. 네, 드로백입니다. 음. 그래서 결국에는 VIP 하이롤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금액을 하는 사람들 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의 결정적이죠. 그래서 그렇죠. VIP가 오냐 안 오냐 이게 그렇겠죠. 가장 중요한 그렇겠죠. 건데 최근에 아시아에서는 일본이랑 태국에서는 좀 개별 천지개벽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복합 리조트가 좀 개발을 하면서 비중국 아시아 쪽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원래 아시아에서는 카지노 최고는 어디죠? 마카오죠. 마카오, 네, 네. 마카오인데 중국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 관광객이요? 네, 그러니까 마카오나 이런 쪽에서 많이 돌렸는데 자본 유출에 대한 심각성으로 너무 카지노 같은데 너무 가지 마라. 그러면 하이롤러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뭐냐? VIP 하이롤러들이 좀 줄어들고 매스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스 고객은 뭐냐면 콤프를 받지 않는 일반 고객들. 그러니까 좀 알아서 하는 고객들.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곤 있는데 근데 일본도 좀 개벽을 하는 게 뭐냐면 일본은 보수적인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지노를 허가를 안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카지노 산업이 성장하기 힘들었는데 2018년부터 복합 리조트를 허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허용 법안이 통과되면서 규제가 좀 완화가 됐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도 카지노 빠르게 산업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태국은 총리 주도로 카지노 사업 빠르게 법안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베트남은 복합 리조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최근에 서울 보시면 진짜 식당에 외국인 한 명씩은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올리브영 가서 매출 쓰는 거고요. 근데 방한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카지노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파라다이스 그룹은 2024년 카지노 매출이 8천억을 넘어섰습니다. 네, 인바운드 수요가 1월 저점 찍고 회복하고 있는데 그 파라다이스는 보통 일본 VIP들이 주도를 하거든요. 네.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서
일본 VIP가 많아지면서 일본 VIP 드로백이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홀드율이 커지면서 매출이 늘어난 거죠. 홀드율은 뭐냐? 카지노가 번 금액, 고객이 네. 잃은 거죠. 그래서 홀드율은 그렇게 따뜻하는데 카지노 매출은 뭐냐? 드로백 곱하기 홀드율로 하면 매출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중국을 좀 말씀드리면 중국은 VIP들이 이제 중국 정부 자본 유출 방지책으로 21년부터 VIP 카지노 방문 정킷을 단속했습니다. 정킷은 뭐냐? 알선하는 사람들. 우리 디즈니 플러스 보시면은 카지노 한번 보신 분들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대충 아실 거예요. 맞아요. 정킷방 이런 거. 네, 뭔진 좀 아실. 콤프 처음 들어보시는데 콤프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중국은 VIP 부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매수 고객 드로백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추세가 3분기에 예고된 7월 달 중국 무비자 단체 관광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합 리조트 시설이 갖춘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거고 저희는 매수 고객 중에 탑픽은 어디냐? 토비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토비스요? 네. 토비스가 뭐예요? 토비스가 이제 모니터 만드는 업체인데 카지노 모니터 전문으로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기업을 저희가 기업 이름 네, 토비스. 토비스입니다. 네. 네, 근데 왜 이 기업을 좀 생각을 했냐? 저희가 그 밸류를 좀 측정했는데 밸류를 좀 봐주시면은 이제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은 이거 말고 제가 PER 비교 요약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 12개월 포워드 PER이 파라다이스 GKL 같은 경우는 15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롯데관광개발은 순이익으로는 아직 적자기 때문에 측정하기는 힘들죠. 근데 토비스랑 경쟁사가 어디냐? 코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코텍. 네, 가이던스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25년 현재 기준 PER이 3.99입니다. 근데 코텍은 5.95 정도 됩니다. 저희는 항상 돈을 벌지만 주가가 싼 기업을 좀 찾거든요. 네. 근데 토비스는 지금 이번 연도 가이던스가 25년 매출이 거의 600억이 좀 넘어서는데 677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시총이 2,40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코텍 비해서는 여전히 저렴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토비스는 왜 저는 카지노 모니터 산업이 좀 장점이냐라고 했을 때 카지노 모니터 교체 주기는 3년에서 4년밖에 안 돼요. 좀 짧네요. 네, 왜냐? 카지노 한번 보시면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저는 끌 틈이 없어요. 네, 저는 그 틈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매수 고객이 늘어나면서 왜 카지노 모니터 산업을 좀 생각을 했냐? 매수 고객은 저렇게 안에서 노는 것도 그렇지만은 카드 하면서 노는 것도 네. 그렇지만은 이렇게 땡기는 것도 많이 하시거든요. 슬롯 머신. 네, 슬롯 머신 같은 거. 네. 그런 모니터가 필요한 게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VIP 드로백이 낮아지고 매수 고객이 늘어나다 보면은 업체들 입장에서는 모니터를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 카지노 모니터는 이게 그 곡률에 맞춘 설계거든요. 이게 평면이 아닙니다. 예. 곡률에 맞춘 설계로 후발주자가 따라오기 쉽진 않아요. 아.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저 곡률 때문에 사실 코텍이랑 토비스가 국내 점유율에서는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모르실 거예요. 근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더 실적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 아까 말씀드린 일본이 복합 리조트 IR에 대해서 복합 리조트 개발에 허용을 했고 태국 네. 총리 주도로 하고 있고 베트남 복합 리조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광지는 다 지금 막 카지노 유치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모니터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수출의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중국 대령 공장에서 생산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토비스가 전장용 디스플레이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캐시카우입니다. 근데 예. 현재 피어 그룹 대비해서도 너무 저평가기도 하고, 네, 이 전장용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게 이제 서천 공장에서는 북미향 디스플레이 사용하는 이제 제네시스나 소렌토. 네. 요즘에 제네시스 보면은 굉장히 잘 나가죠, 미국에서. 그래서 전장용 디스플레이에서도 외형 성장이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좀 전장용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다 이렇게 요즘엔 다 곡선으로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서도 생산 캐파를 좀 늘리고 있고 외형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지금 이번 연도 670억 정도라고 하면은 뭐 매출액도 7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현재 시총이 한 2,400억 정도여서 네.
저희는 피어 그룹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근데 이제 한수석 설명을 들으면서 아까 특히 그 오사카의 그 뭡니까 복합 리조트. 복합 리조트 예. 조감도를 보니까 네. 오사카에 있습니다. 네, 네. 오사카나 태국 등등으로 해서 토비스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이렇게 설득력이 있게 다가오는데 네.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 같은 우리 카지노 업체들한테는 이거 좀 그거 하겠는데요. 오사카를 굳이 여기 오겠어요. 지금 저거 보니까 MGM이면 거의 라스베가스급인데. 그렇죠. 라스베가스에 또 있으니까 MGM 그룹이.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VIP 홀드 하시는 그 드로백이 좀 줄어들고 중국은 또 롯데관광개발은 또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뭐냐면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에 가보시면은 하얏트라고 해서 제일 높은 건물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제주 하얏트 그 제주공항 근처에 있는 거 있죠. 제주 공항 근처에 있는 거죠. 아. 제주도에서 가장 저- 높은 건물이 아, 거기가 서귀포 쪽 말고? 롯데관광개발이 하는 그래요? 건물입니다. 아, 그리고 거기 안에 카지노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한국 사람은 못 들어가죠. 음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매스 고객들이 좀 늘어난 거 봤을 때는 이제 모니터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아, 생각을 그 했습니다. 사실 원래 중국 VIP들은 이런 슬롯머신 땡기는 것보다는 블랙잭 네. 바카라 좋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바카라는 그게 모니터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매스 고객이라고 하면 이거 다 땡기는 건 다 네, 모니터니까. 슬롯 머신이나 그렇게 필요할 것 같아서 다 또 와닿네요. 교체 수기가 빠르기 때문에 또 교체 수요도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매출은 충분히 그 뭐 아까 뭐 최민식 씨 주연했던 카지노 맞습니다. 언급하셨지만 그 왜 형님 했던 거 호구 손님이 많아야 되는데 돈 되려면은 그런 게 이제 VIP 손님인데 네, VIP 손님이 그분들은 VVIP. 머신 땡기는 게 아니고 그분을 유치하는 게 또 정킷. 아유 참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